강원도 홍천에 세컨하우스 쓰시려고 네, 맞습니다. 기역자로 꺾여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6평이 맞습니까? 근데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자,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네요. 네네. 자, 이쪽이 방 하나인가요? 이 1층에는 이렇게. 이게 거실 겸 방인가 본데?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넓네요. 많이 높은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1층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 이제 뷰들이 다르죠. 또 좀 네. 틀리니까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상이하더라고요. 다 다르고 5천이면 그 정도면 되겠네 하고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원도 홍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이 건물이 6평짜리 세컨하우스인데요. 요 주 건물이 6평이고요. 이 앞에 파고라와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 건물은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설치가 된 제품이고요. 뒤에 보시면 요 6평, 요 기역자로 꺾인 요 건물은 농막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 많이 아시겠지만 이 농막이라는 제품에 대한 설치 규정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사실 소비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인허가 건축 허가를 받고 그냥 건축물로 제작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도 농막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끝낸 그런 6평 세컨하우스에 데크가 설치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곳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촌놈 이동식 주택. 네, 이름이 아주 딱 구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촌놈 이동식 주택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표 촌놈이시라고. 네, 대표 전놈 신도현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신 거네요. 네네. 촌놈. 네, 촌놈, 문경 촌놈이라서 제가 그냥 촌놈으로 그냥. 이름은 확 와닿습니다. 네. 원래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유튜브에. 뭐 저희가 뭐 구독자나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인지도 있는 그래도 부탁을 드려서 좀. 네, 강원도 홍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홍천입니다. 지금 설치된 제품인데, 네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세컨하우스로 이제 고객께서 네. 서울에 집이 있으시고, 네. 네, 이제 강원도 홍천에 세컨하우스 쓰시려고 네, 맞습니다. 만든 제품이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 데크랑 파고라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주 건물이죠. 네, 주 건물입니다. 네, 6평짜리죠. 근데 네네. 높이가 꽤 되고 약간 기역자 모습으로 꺾여 있어요. 저쪽으로. 1층 쪽이 이제 기역자 모습으로 해가지고 네. 위쪽에 그 테라스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저쪽 가볼게요. 저 네네. 보시면 더 잘 보이실 텐데 이렇게 요 파고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네,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6평이 맞습니까? 근데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밑에는 정확하게 따지면 6평은 약간 안 나오고 20평방미터가 약간 조금 덜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작은 평수에서 테라스가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전원에 나왔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자연이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건물까지만 했을 때는 농막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농막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상이하더라고요. 다 다르고 뭐 정화조 설치되는 데도 있고 네.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6평에 정화조가 포함되어야 되는 곳도 네네, 있고 맞습니다. 뭐 컨테이너 모양이어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네. 근데 농막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농막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요 자체만 그러니까 데크나 뭐 이런 걸 뺐을 때 1층이 6평이고 지금 위에가 다락방으로 해서 6평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복층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같은 면적은 사실상 이제 사람이 다니면 불법이라고 얘기는 해요. 네. 또 지자체에서. 네. 근데 여기에 뭐 농산물이나 뭐 고추를 말리는 용도로 쓰신다거나 이런 건 또 괜찮다고 합니다. 또.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기 다락방에서 나오는 것도 정식으로 문이 달리면은 불법이 정식 2층으로 인정이 되고 다락방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나오는 건 또 가능하다고 또 말씀들을 또 하세요. 또 이게 지금 근데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또 너무 말씀하시는 게 상해요.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알고 또 해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하나의 딱 통일된 규정이나 법률로 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파시는 분도 좀 편하고 네. 설치하시는 분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 제품은 이제 건축물로 네네.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네. 이게 정화조를 팠죠 따로. 네, 정화조를 따로 파놨습니다. 정화조를 파서 이렇게 설치가 됐고 뒤로 가보시면 뒷모습은 전형적인 이제 농막 네, 다락방이 맞습니다. 있는 농막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뎃돌로 높이를 띄워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정식으로 여기는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밑에 지금 기소를 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20cm 정도를 쳐가지고 갖다 놨는데 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이 농막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이제 없고, 기초가 있으면 또 어떤 데는 불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면에서 떠 있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농막으로 어차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다가 지금 요거는 이제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갖다 놓는 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띄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 이렇게 배가 나와 있으면 이거 동파되지 않나요? 여기는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네. 물이 머무는 곳은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수배관이나 이런 데 겨울에 동파되는 부분은 50mm 관을 사용해 가지고 찬물을 먼저 쓰게 되면 빨리 얼어붙어요. 네. 근데 따뜻한 물을 먼저 한 20초 정도 흘려 보내고 쓰시면 절대 어는 일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제가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실제 건축하신 요 분 건축주분도 이제 촬영을 오케이 하셨고 네네네. 촬영하는 건데 요 분도 원래는 농막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인허가 과정으로 가신 거예요? 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네. 강원도 홍천이죠? 예, 홍천 쪽입니다. 홍천 횡성 쪽 많이 복잡하죠? 지금 강원도 쪽이 원주, 네. 횡성, 그리고 지금 홍천 이쪽으로만 해가 작년에 3만 호 이상이 걸렸거든요. 불법 농막으로. 네. 그러니까 걸린 게 대부분 보니까 데크. 네, 데크. 그리고 데크 부분에서 이거 파고라 이제 달아가지고 뭐 세컨 공간으로 사용하시던 그런 공간.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 다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철거 명명이 다 떨어져서 지금 철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지자체마다 알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영월 맞습니다. 쪽은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쪽은 규정이 좀 어떤 데는 또 적극 추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농막을 갖다 놓고 우리 시도로 오세요. 뭐 이렇게 추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높이 규정은 사실 없어요. 높이 규정. 높이 규정은 없어요. 4m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농막에 그러니까 단층 건물에 높이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농막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희 다 문의해 봤는데 네네. 너무나 상이할 뿐만 아니라 높이는 아예 정해진 규정이 없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3m라고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저상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 위에 같아요. 네. 선이 걸리는 게 4.5m에 걸리니까 저상차가 보통 한 600 정도가 올라오니까 이제 그 높이 맞춰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높이는 뒤쪽은 지금 좀 낮게 돼 있고 네. 최고 높은 데는 지금 4.7m 정도 나옵니다. 4.7m. 근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인허가 과정 건축물로 가니까 네네. 건축물일 경우에는 높이 규정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동식이다 보니까 네. 오토원에서 약간 좀 낮은 차에 싣고 오는데 1m 정도를 봐요. 그럼 거기서 싣고 올 수 있는 높이가 한 3.5m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m 보통 한 3.2, 3m 정도로 많이들 제작해서 3.2, 나가죠. 3m. 그러면은 실내에서 층고가 한 2.4m나 2.5m 그 정도 나오고. 2.5m. 자, 그 요게 6평인데 요거는 지금 이동할 때 기역자로 꺾여 있어 갖고 네네네. 이게 한 번에 못 올 것 같은데요? 네, 1층이 두 개로 지금 떨어져서 화장실 있는 공간과 네, 여기 여기 요게 지금 반 나뉘는 공간이죠. 여기서 나뉘게 요선에서 됩니다. 나뉘는 요선에서 나뉘어가지고 네. 여기 거실 있는 공간 그리고 거실 화장실 있는 화장실 주방 있는 공간이 나눠져서 오게 되고 위에도 지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까맣게 갈바가 이렇게 네. 돌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눠져서 오게 됩니다. 아, 그렇게 세 등분해서 네네 세 등분으로 해서 그 운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제 뭐 한 개짜리로 돼 있는 거나 이렇게 싣고 오는 것보다 이동 설치비에서는 금액이 좀 발생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가지고 가시면은 좀 세이브는 해드리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로 분리해서 와서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현장에서는? 보통 이제 데크까지 깔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잡아야 되고요. 이틀. 예, 보통 이게 이 농막으로 나와서 설치하고 하는 거는 하루 정도면 됩니다. 하루 정도. 예. 자, 단열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하부에 보시면 특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목재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렇게 일부러 만드신 이유가 목재 있나요? 이 다른 데하고 조금 특이한 점은 저희가 밑에는 다 나무로 돼 있어요. 전체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철 프레임을 안 써요. 나무하고 철 프레임 저희가 철 프레임에 나무를 써봤더니 네. 철은 수분을 먹어가지고 뱉어주는 그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뱉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나무가 그거를 빨아당겼을 때 빨리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농막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작을요? 네.
그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철이 단단하지 않냐. 근데 나무가 상하는 그 시간보다 관리만 잘하시면 철보다 나무가 더 시간을 더 끌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철은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요 농막은 지금 경량 목구조 형태. 네네, 지금 목구조 형태고, 여기는 이제 방부목이나 이런 걸 써서 지금 사실상 요거는 이제 좀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요 서머사이딩 외장재를 올라가면서 여기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방부목을 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일스텐이나 이런 거 투명으로 칠해서 이제 나무 원색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칠을 해놨거든요. 그럼 하부 지금 단열은 어떻게 치는데 여기 지금 뭐 넣어놓으셔갖고 볼 수가 없는데 이쪽에 하부는 어떻게 단열하셨어요? 여기 밑에서 보면 네. 여기 지금 여기 목구조, 지금 네. 까만색으로 아마 목구조에서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이제 거기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방수 하판에 방수를 한 번 더 잡은 거죠. 네. 그리고 병충해. 뭐 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때 저희 냄새가 조금 그래도 나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저걸 발라서 나갔고, 그게 2mm 합판 정도가 올라가요. 20mm 정도.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압축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고요. 50mm 정도가 그 위에 다시 합판을 하나 더 올리고 20mm 정도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열반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기는 이제 건식 온수 방식의 보일러가 깔려 있거든요. 전기 온수기. 네네. 네네. 그게 그 건식 온수가 깔리고 그 위에 다시 이제 강화마루가 올라가게 되죠. 총 몇 T입니까 그럼 하부가? 한 100, 한 2, 30T 나올 거예요. 13cm 정도 나오는 네, 거죠. 13cm 그렇게 정도. 하부 단열을 했고요. 네네. 벽단열 벽단열 어떻게 했습니까? 벽단열은 지금 요 서머사이딩 자체도 단열이 네, 잘 단열이 돼요. 되죠. 네. 여기 뭐 16mm 정도 우레탄 폼이 붙어 있고 열반사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쪽으로 스티로폼, 압축 스티로폼이 지금 50mm에서 100mm가 들어가요. 네. 보통 건축으로 나올 때는 100mm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농막으로 나갈 때는 50mm를 쓰고 있어요, 저희가. 안쪽에서 이제 열반사, 그리고 벤트, 에어 벤트가 잡혀야 되거든요. 네네. 에어 벤트하고 그리고 목재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슐레이션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네. 총 단열은 한 4겹 정도 들어가 있어요. 티수라면 요거는 지금 한 그럼 100 한 3T 정도 들어간 건가요? 요거는 지금 100T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건축물 총 벽 두께가 지금 한 200, 한 3, 40mm 정도 나옵니다. 아, 130, 40mm. 예. 가등급으로 했을 때는 190mm. 네. 가등급 단열재로 네. 썼을 때는, 나등급은 225m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단열 규정에 다 맞춰놓은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셨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단열 너무 좋다고, 따뜻하다고. 지금까지 며칠 정도 출고하셨어요? 제가 이제 양평에서 좀 하다가 넘어왔거든요. 가평으로? 네. 가평에서 지금 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네, 5년 정도 됐는데 가평에서 출고된 거는 뭐 100채 이상은 나가 있습니다. 그 단열은 문제 아직 없었다. 단열 쪽은 거의 문제된 건 없어요. AS는 아직. 그럼 특히나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옵니까?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AS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겨울에 너무 추운 지역에 나갔을 때 유리 결로에 의해서 금가는 현상이 한 번씩 나올 그런 수가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런 현상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를 저희가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써- 이중 페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바깥에. 네. 그런 게 한 번씩 뭐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바깥에가 춥고 안쪽이 좀 따뜻하고 이러니까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가끔 그런 현상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올 때가 그런 있고. 경우 AS가 예, 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하게 AS가 나온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촌놈 이동주택에서는 AS는 언제까지 보장해 주십니까? 저희가 보통 2년은 기본으로 나가 2년 있고요. 기본으로? 그리고 뭐 집이 뭐 솔직히 이동식 주택을 나가가지고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저희가 수평을 잘 잡아놓고 와서 그런 건 없는데 네. 집안 치마나 이런 걸로 겨울에 땅이 얼었다가 녹았을 때 약간 기울거나 이런 그런 웬만한 거는 저희가 평생 다니면서 봐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회사가 없어지지 않나 계속. 네. 그 빗물 바지도 이렇게 네네. 진급으로 빼서 네. 잡아서 빼줬고요. 자, 서머 사이딩이고 여기도 이제 무늬목 약간 포인트 주시네 포인트. 어떻게 보면 같은 서머 사이딩이거든요. 네, 네. 처음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네. 뭐 산목 사이딩을 써가지고 나가고 네, 그랬는데 네. 오일스텐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라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높은 부분 바르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네. 그럼 서머 사이딩을 이제 이런 나무 무늬 재질로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용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창틀이 벽보다 더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두께를 더 빼신 것 같거든요. 200, 요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T 정도 되는 창틀이다 보니까 네, 안쪽에서 맞추다 보니까 바깥으로 네. 한 30mm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창 쪽을 굉장히 두툼하게. 네. 봐도 되게 두꺼워 보입니다. 실내 들어가도 보겠죠. 창이 지금 네. 삼중창 아니에요? 이중창인데 네. 유리는 총 4장 들어가 있어요. 안팎으로 22mm 페어 유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창틀이 조금 더 약간 더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막으로 6평만 네네.
요 형태로 제작했을 때 네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막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이동 설치비까지 해서 지금 4,200 정도로 나가고 4,200 있어요. 정도. 네. 아직 실내를 안 봤습니다. 근데 네네. 실내를 보고 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요즘에 4천만, 3천만 넘어가도 막 다 비싸요. 원래 저희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3,600에 나갔어요. 평당 300만 원 정도로. 근데 자재비가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갔어요. 자재비가. 만 원짜리가 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린 게 지금 한 400 정도는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농막으로 했을 때 4천. 4,200 이동 설치비까지. 이고 요거는 지금 건축물로 허가 받고 쳤을 때 데크 설치하고 파고로 설치하고 다 했을 때 건축물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건축물로해서 인허가를 이제 준공을 띄우게 되는 그런 주택으로 해서 나오면 뭐 각종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뭐 이런 거 다 합해가 지금 이렇게 파고라까지 다 했을 때 거의 한 5천 한 500에서 800 그 정도 선 나옵니다. 5천에서 800. 예. 물론 이제 대지는 제외입니다. 네네. 요거 여기는 지금 농막으로 저 위에도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나왔어요. 농막 크기로. 네네. 혹시나 요거를 나중에 가설 건축물로 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을 살아보시고 지으실 수도 큰 집으로 지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농막으로 샜다가 나중에 아예 건축물로 허가 받고 예. 준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위에가 다락방이 돼야 되는데 정식 2층 건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정식 2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식 2층으로도? 네네. 가격은 가격은 같습니다. 동일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네요. 지금 데크 몇 평에 뺀 거죠, 여기 지금? 요게 지금 한 7평 정도 돼요. 그러면 13평, 네네. 14평 되는 거네. 14평, 7평이 약간 넘을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14평 정도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어서 주택을 짓다 보면은 그렇죠. 땅이 뭐 100평이면은 10% 정도를 최소 면적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못 늘리니까 이제 데크나 이렇게 파고라를 사용해서 늘린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여기 지금 여기에 덮개가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네, 파라솔 갖다 설치하시는 파라솔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아이디어 같긴 한데 이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모르겠네. 많이 저거 날아다니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어닝을 많이 달아서 그렇죠. 사용하죠. 네, 어닝 안 어닝을 달고. 많이 달아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근데 여기 사용하시는 뭐 것 같아요. 파고라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옆쪽에 파고라가 잘 돼 있으니까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옆에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 화장실이나 들어가는 공간 같은데요. 외부 화장실 문을 하나 따로 내달라고 했어요. 그래 작게 그냥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캠핑을 하시게 되면 화장실을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끔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정화조 이제 바람 이렇게 뺄 수 있게끔 냄새 빠지게끔 해놨고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서 다락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한번 실내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네요. 네네. 주방이 네.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인덕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으로 2구짜리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꼽아서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층을 보시면 6평 구조니까 딱 네네. 밖에서 봤을 때 커 보이는데 작죠. 들어오니까 그래도. 농막 맞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농막은 아닙니다. 이건 건축물이지만 농막으로 갔을 때 사이즈 똑같다는 네네. 거죠. 농막 사이즈가 똑같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쪽 같은데 한번 열어보시죠. 네, 화장실. 바로 우측이 샤워, 화장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일체형 공간이네요. 화장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장실 안쪽을 보시면은 요거는 세면대하고 그러니까 샤워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림 제품인데 요건 대림 도비도 쓰고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는 치마형으로 요즘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고급식으로 그러니까 좀 넣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타일 사용 안 하고 그렇죠. 요즘엔 다 PP보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목조다 보니까 바닥. 밑쪽에서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빨리 썩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욕실 전용 매트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인테리어 욕실 전용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런 제품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도 편하고 그죠? 네네. 오염도 안 되고 잘. 세탁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세탁실 공간. 이렇게 빼고. 네네. 전기 온수기가 이게 몇 리터인가요? 50리터짜리입니다. 50리터 전기 온수기 네. 달려 있고. 난방은 다 전기 난방인가 봐요? 난방은 다 전기로 전기 사용하고 난방으로 있습니다. 바닥 난방 해주고 전기 온수기까지 50m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긴 하네요. 네. 진짜 세탁기 통돌이를 갖다 놓으시면 보통 이렇게 집이 떠 있으면은
드럼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울림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돌이 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돌이가 통돌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한 10몇 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세컨 하우스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 거주 공간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말이나 이제 휴가 때 네네, 맞습니다. 가끔 내려와서 모도 이촌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세컨 하우스로 봐야지. 네, 이거를 맞습니다. 뭐 클거주도 가능하겠지만 뭐 물론 않죠. 뭐 네. 두 분 정도 뭐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은 세컨 많이 하우스를 보시면 이 정도 금액과 이렇게 제작이 된다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밖으로 이쪽이 아까 그 문이었잖아요. 나가는 예, 여기 지금 밖으로 나가는 문인데 네. 근데 이렇게 밖이 지금 상당히 춥거든요. 요게 저희가 여기서 추운데도 안에 전 춥지가 않아요. 사용하는 게 요 문 자체도 충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 충전을 다 된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결로 현상 지금 없죠. 그렇죠. 이 사용하게 되면 결로 현상이 약간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안에까지 다 충전이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께를 가격은 좀 보시면 나가 나오네요. 한 20cm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닫으시면 전혀 냉기가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전원주택 짓는 방식하고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게가 지금 요 집 같은 경우 전체 합쳐서 한 10톤이 넘게 나가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환기할 수 있는 창고가 되게 두껍게 굉장히 두껍네요. 요 22mm 페어 유리가 두 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단열 1등급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편백으로 옹이 있는 화장실 편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화장실 쪽은 특히나 편백을 더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샤워하시다 보면 위에 그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걸 쓰시면 찬물이 떨어져요. 그럼 상당히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런 현상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편백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소비했습니다. 자, 한번 이제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거실이라기보다는 없다는 개념이죠. 네. 여기는 이제 네. 짜기만하게 뭐 신발장식으로 네, 그렇죠. 넣어드리긴 했어요. 이렇게 쓰시고 있는 거고 특이한 게 지금 벽체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네. 이게 어떤- 자작나무 요거는 자작나무 합판이고요. 합판. 네. 자작나무 합판으로 전체 마감을 이렇게 네. 한쪽 쪽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고요. 네. 자, 이쪽이 방 하나인가요? 예, 1층에는 이렇게 이게 거실 겸 방인가 본데? 요거를 제가 요거 이제 농막으로 많이들 요 제품들을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눠 놓은 이유는 네. 다락방에서 이제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 뭐 이렇게 오셨을 때 내려오시면은 밑에 주무시던 분들이 기존에는 다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깨거나 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분리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을 좁게 만들고 좀 길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어 놓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1층에 뭐 부모님들이 주무시고 위층에 뭐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내려오더라도 밤에 내려와서 주방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여기는 방해를 좀 안 받게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 몇 평으로 나올까요? 여기 지금 3.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3.5평. 네네. 그럼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천정이 편백으로 네, 편백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합으로 여기가 지금 다락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 흐름이 비 흐름이 이로 빠지는 그 여기는 지금 다락방이 위에는 없구나. 일자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나온 부분. 예, 여기가 이제 물매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물매가 이렇게 나오는 예, 거구나. 바깥에서 아까 그 데크 밑부분 거기가 지붕으로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여기도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쪽 지금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약간 있는 거죠.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 어디로 빠지는 거지? 네, 등 이렇게 달려 있고요. 네네. 여기 앞에 아까 봤듯이 이제 예. 나갈 수 있는 데크로 데크 공간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편하게 나가서 다니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벽 두께 보시면 딱 이제 요거는 조금 벽 두께보다는 약간 더 큽니다. 창틀은. 네,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기. 지금 여기가 전기 보일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기 보일러가요? 예. 여기 잠깐 열어보면 이렇게. 전기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예. 이렇게 여기 귀뚜라미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수상한 난방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조용한 걸 원하시면 수상한 난방 쪽에서 나오는 걸 쓰시면 더 좋고 귀뚜라미 제품은 제가 쓰는 이유는 열이 약간 더 이게 올라오는 게 열 효율이 약간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온수 매트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온수 매트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부동액을 약간 좀 섞어놨어요. 혹시나 사용 안 하실 때 꺼놓으시면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근데 부동액만 다 넣으시면은 모터가 빨리 고장나요. 순환 모터가. 그러다 보니까 한 5대5나 뭐 6대4 정도로 섞어가지고 쓰시는 게 알겠습니다. 괜찮죠? 난방은 전기 온수 난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냉장고 같은데 설치하신 네, 설치해서 이제 나오고 바로 설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방은 지금 보면 여기는 인테리어 보드로. 인테리어 보드. 예. 보드는 목재는 아닌 거예요? MDF 재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 인테리어용 필름을 입혀서 사용하는 건데 색깔은 뭐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요 색은 바꿔드릴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편백. 요거는 이제 편백으로 하는 거는 사람이 좀 많이 기대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원목 재질로 좀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것도 뭐 그냥 일자로 다 해서 인테리어 보드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말한 4,200만 원 가격에 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위에 요거까지 다 네. 편백, 그리고 거실도 보면 편백이 다 네네. 되어 있고, 요 사이즈면 안방은 위에 있지 않을까, 침실은. 침실은 보통 그쪽에, 많이 위에 쓰십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가보시죠. 자, 계단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 올라오시면, 자, 돌아볼게요. 이렇게 돌아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넓네요. 네, 설수가 여기- 있어요. 제가 불을 네. 좀 켜드릴게요. 네. 여기 입식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용마루까지 해가지고 평균 높이를 1.8m를 맞춰 경사지붕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쪽은 한 1900 정도 나오고 뒤쪽이 한 1200 정도 나와요. 네. 그럼 물은 뭐 확실히 빠질 것 같아. 물매는 확실히 좋고. 네, 물매는 확실하게 잘 네, 나옵니다. 좋고. 뭐 마찬가지로 이 다락방 쪽에서 많이들 이렇게 침실로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침실로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수로 치면은 6평이 약간 안 여기 그렇죠? 이제 네. 36 컨테이너보다 약간 큰 크기니까 그렇죠. 5.7평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위에 다 지금 편백이에요. 네네 편백입니다. 천장은 넓은 편백으로 돼 있고, 벽체 하부 쪽도 다 편백으로 다 네네. 마감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농막으로도 나가는 작은 주택이지만 그래도 전원주택 분위기를 조금 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여기도 보드 아까 말씀하신 네 인테리어 보드. 인테리어 보드로. 네네. 그래서 등이 위에 이제 붙다 보니까 혹시나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서 레일 등을 사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면적을 줄여보려고 이걸로 사용을 했어요. 말씀하신 요 데크 공간. 네네. 그리고 2층 발코니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테라스. 2층에는 보통 이제 테라스라고 많이 부르죠. 네. 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1m까지는 더 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지금 뭐 안전상이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막에 나가게 되면 이게 포함이 돼서 나가는데 한 50cm 정도만 더 빼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뭐 두 분이 더 충분히 뭐 커피 드시고 뭐 이렇게 예, 앉아 계시면은 좋죠. 예. 파라솔 하나 펴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또 분위기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네네. 커피도 마시고 주로 술을 마시겠죠. 많이 높은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1층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이제 뷰들이 다르죠. 또 좀 네, 틀리니까 그런 게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축주분께서는 여기 앞에 이제 여기 농지잖아요. 앞은. 앞쪽은 농지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 텃밭을 가꾸려고. 네, 하시는 텃밭을 거고. 가꾸시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한 200평 정도의 반 정도는 전용을 내신 거고 반 정도는 농지로 그냥 사용을 하시는 전체 겁니다. 200평 중에 100평은 대지로, 100평은 네네. 농지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컨하우스를 지방에 꿈꾸시는 분들 아마 요 모델을 요렇게 아마 많이들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뭐 간단하게 좀 갖다 놓고 금액대는 아무래도 목조다 보니까 좀 뭐 판넬이나 뭐 조립식 판넬 그러니까 경량 철골 구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가격대는 좀 더 나가요. 근데 그냥 방치를 해도 한 2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재질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네. 쓰시는 데는 크게 금액대가 약간 나가긴 하지만 쓰시는 데는 불편함은 그렇게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세컨하우스를 꿈꾸신다고 하면 대략적인 금액과 그거는 보통 한 5천만 원 내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게 있어요. 인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은 네. 농지 전용비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산지 같으면 산지 전용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설계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 비용에 주택 건축 인허가 받는 비용 그리고 토목 설계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 그리고 이제 나라에 내는 각종 세금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건축물을 봤는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시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5천이면은 그 정도면 되겠네 하고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되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좀 넉넉하게 잘 오시고 인허가 들어가시면 돼요. 과정을 받고 건축물로 이 정도 규모 정도 하려고 그러면 7천 정도 필요한 거네요.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 거고. 농막으로 하면은 뭐 5천 후반대 정도는 좀 정화조 다 어차피 포함이죠.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 뭐 해가지고 좀 설치도 좀 가꾸시고 이러면은 5천 정도 최소 5,500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지. 네네. 집값만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 오해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땅을 사실 때도 고르실 때도 농지에 불법으로 뭐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농지에는 2m까지는 그냥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2m 이상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관로 작업을 해놨다든지 이런 데는 또 상당히 또 그런 게 안 해야지, 안 해주죠. 네, 문제가 될 수가 인허가 안 있어요. 해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건축 인허가가 나 있는지 개발행위 허가만 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복잡하네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사셨다고 해서 오셨는데 나중에 집을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신축 허가는 안 나 있는 거예요. 개발 행위 허가까지만 나져 있고.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건축 인허가를 받고 요거를 나오게 됐거든요. 기간도 걸렸지만 금액도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하나라도 꼼꼼하게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네.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원도 홍천에 세컨하우스를 지신 건축주분의 집을 엿봤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도 여쭤보고 전편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값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뭐 제반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평균 한 7천에서 녹마루로 가면 5천. 그 이게 생각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어차피 부대 비용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 크기가 작아지면 6평을 갖다 놨는데 2천이 들어가면 나누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큰 집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뭐 이제 집값을 얘기해주고 뭐 이동 설치비 뭐 이런 것도 잘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이 뭐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자금은 여유 있게 네. 항상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즐거운 전원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촌놈 이동식 주택. 예. 얼굴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아, 예. 네. 신도현입니다. 대표 촌놈이십니다. 네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담하려면 어떤 전화요? 제가 이제 항상 전화번호를 지금 항상 받을 수 있는 거는 010 2244-7454번 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는 가평에 있죠? 네, 가평, 청평 쪽에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제품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시간은? 시간은 보통 한 달 정도 소비가 돼요.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한 달 정도 소비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주문이 밀리다 보면 계약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하시면은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기다려야 예, 된다? 기다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네. 또 봄 되고 하니까 특히나 또, 네, 맞습니다. 예. 또 많이들 찾을 텐데 네. 보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